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강의 찍는 날입니다. 드디어 10번째 강의를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일반 동사의 제2탄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 공부하기 전에 일반 동사부터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일반적인 동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동사가 뭐냐?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 해줘야 돼? 선생님, 일반 동사는요,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 단어입니다. 행동 단어는 뭐뭐하다 라고 끝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문장을 쓰라 라고 하면은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주어는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고 동사는 문장의 끝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지? 주어가 뭐인지 아닌지, 3인칭의 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치? 자,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왜냐 하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뭐가 일어납니까? 동사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동사가 바뀐다라는 건데, 생김새가 바뀐다라는 건데 어떻게 바뀌냐? 뒤에 s가 붙거나 es가 붙거나 또는 ies가 붙음으로써 동사의 생김새가 조금씩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형은 언제 쓰냐? 현재형을 쓸 때가 따로 있었지. 첫 번째는 우리가 습관과 반복적인 일들을 표현을 할 때, 습관과 반복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실,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불변의 진리가 되겠죠. 그리고 격언,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격언, 뭐 명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반복과 습관적인 것들 이야기할 때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매일 아침 나는 이를 닦습니다. I brush my teeth every day. 그쵸?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I brushed 또는 I will brush가 아니라 I brush my teeth라고 해서 동사 원형으로 현재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구는 둥글다를 예시로 들면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글었다 우리가 과거형으로 써주게 되면은, 지금은 둥글지 않았지만 지금은 둥글지 않지만 과거에는 둥글었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미래로 써준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구는 둥글 것이다 라고 되면은 지금은 둥글지 않지만 앞으로 둥글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재형을 써준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격언과 명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다? 라고 하면은 지금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글 전체에 좀 바뀌기 때문에 격언과 명언은 보통 현재형으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동사에서 s, es, is가 뭐에 따라서 바뀐다?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현재형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을 만드는지 선생님이 차트, 저번에 공부했었던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얘기할 거고요. 대부분의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플러스 s가 붙고요. 그쵸? 그리고 동사 뒤가 os, ch, sh, x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 뒤에다 뭐 붙인다? es를 붙인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do일 경우에는요, o로 끝나니까 es, does가 되고요. go일 때는 es 붙여서 goes가 되겠죠. pass 또한 s로 끝나기 때문에 es 붙여서 passes. teach 또한 ch로 끝나니까 es 붙여서 teaches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간단한 규칙입니다. 간단한 규칙.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일 경우에는 y를 뭘로 고친다? i로 고쳐주고 es로 고쳐준다. 자, 요거 보면은 cry를 보면은 y 앞에 자음 r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y를 i로 고쳐주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cries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study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외로는 선생님이 have와 has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수업을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업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러면 일반 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반 동사 과거. 자, 그러면 일반 동사 과거는 언제 쓰나요? 당연히 과거니까 과거를 표현할 때 쓰겠죠. 그렇죠? 과거를 표현할 때 쓰는데, 그러면 문장에 과거를 언제 쓰나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에서 배웠었는데 뭐예요? 문장 어딘가에서 뭘 찾아라? 과거 단서가 되는 과거 단서 단어를 찾아라. 과거 단서 단어 몇 가지? 총 5가지가 있었죠. 그치? 첫 번째 한번 볼까? 첫 번째는
ago가 있었고, 두 번째는 last, 세 번째는 yesterday, 그리고 네 번째는 뭐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란 뜻이죠. this morning.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in 플러스 과거 연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과거 단서 단어들 총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어고의 뜻은 무엇 전에, last는 지난, yesterday는 어제, 그리고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 그리고 in 플러스 과거 연도는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예를 들면 in 2020 하면은 2020년도에 이런 식으로가 되겠죠. 문장 어딘가가 과거를 나타내주는 과거 단서 단어를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자신 있게 과거형의 단어를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과거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조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는요,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ed를 붙여서 우리가 과거를 만들어줍니다. ed를 붙여서.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ed를 붙여주면은 과거형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음 플러스 e로 끝나는 동사가 있죠. 자음 플러스 e로 끝나는 동사에는 e로, 잘 보세요. 자, live 같은 경우도 live e로 끝났잖아. 근데 다시 한번 ed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만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d만 붙여줌으로써 단어의 맨 마지막을 ed로 끝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move도 마찬가지죠. move 해서 e로 끝났잖아요. 이때 우리가 단순히 d를 붙여줌으로써 뭐를 써준다? moved, ed로 단어를 끝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음 플러스 y,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y를 i로 고쳐주고 ied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치? 자, 자음 플러스 y도 y를 뭘로 고쳐주고 i로 고쳐주고 ed를 붙여준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단모음에다 단자음이 붙었으면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주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단모음과 단자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얘기를 궁금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 알파벳 순서가 반드시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이 돼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가 자모자가 돼줘야 돼요. 만약에 모음하고 단모음이랑 단자음이라고 해서 모음하고 자음이 있는데 앞에 만약에 또 다른 모음이 붙잖아? 그러면은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 아니라 이때는 이중모음 플러스 자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뭐가 돼야 된다? 자모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stop 같은 경우도 T라는 자음과 O라는 모음, 그리고 P라는 자음이 붙어서 자모자의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때를 뭐 해준다? 자, 자음 P를 한 번 더 써주고 ed를 붙여준다. plan도 마찬가지고 drop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일반 동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비동사처럼 뭐 am, is, was, were 이렇게 딱 5가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나타내는 모든 동사의 단어들을 우리가 현재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과거형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분사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단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단어를 외우는 거는 암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규칙 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규칙 변화. 자, 불규칙 변화가 뭐냐면 과거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좀 여기서 설명을 제대로 해줄게. 동사를 외울 때 동사에는요 3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A 타입, A, B 타입, 그리고 A, B, C 타입이 있어요. 이게 동사의 생김새인데 보통 A 타입에서 이 3가지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형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형이고, 세 번째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AAA는요 현재형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의 생김새가 동일하다. 그 말은 뭐예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의 알파벳이 스펠링이 똑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 B 타입은 뭐야? 현재형은 A처럼 생겼으나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은 BB로 생김새가 동일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대부분은 요 모양을 띠고 있죠. A, B 타입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외워야 될 거는 뭐예요? 바로 A, B, C 타입입니다. 그 말은 뭐야? 즉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의 생김새가 어떻다? 다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과거형은 비동사에서 배웠었던 과거형과 마찬가지로 과거 단서 단어가 문장 어딘가에서 써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거형을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줌으로써 문장 전체를 과거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암기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선생님 와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11번째 강의 비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 비동사랜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어떻게 일반 동사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단순히 바꿔줌으로써 또는 동사 뒤에 not을 붙여줌으로써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었는데 일반 동사는 그렇지 않다. 중간에 do, does 또는 did라는 동사를 하나 더 찾아내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동사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조금은 복잡할 수 있으나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